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잘못된 매수에서 시작된 투자자 여러분들의 손실 미연에 방지합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하재누리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가 수사를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서울반도체, 두 번째 키스트, 세 번째 대한유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지금 들어보시죠. 서울반도체가 말하는 알리바이, 지수 하락 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 가격 매력만 있어서 될까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근데 알리바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수 하락 시 가격 매력. 지수 하락하는데 가격 매력 종목은 올라가요? 더 떨어지기 쉽죠, 또 오히려. 얘 알리바이가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이 부족해요. 지수가 하락하는데 가격 매력 종목은 올라간다. 그럼 이런 종목 사면 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증거 자료 중에서 3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3번부터 좀 보면은 얘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그 주가 상승을 오늘 올려놓는 이유가 되는지는 제가 이 증거 자료를 좀 보고, 이게 증거 자료 나온 게 서울반도체 월봉입니다. 딱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사도 되겠구나, 이런 가격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보고 뭘 생각하냐면 저 앞에 저기도 그랬으니까 여기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저 앞쪽에는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여기는 그냥 하락해서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반등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디지털적이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적, 감성적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거 첫 번째로 좀 보여주세요. 증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시겠네. 이 첫 번째 증거인데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분기별로, 작년에 분기별로 실적이 확인된 거고, 그 앞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 예상 실적이었어요. 예상 실적과 뭐 예상 수익 이런 부분이었는데 괴리도가 꽤 됩니다. 1분기 빼놓고 나고 보면은. 특히 3분기는 189억 벌 거다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그냥 저거 앞에 백자 빠졌나 싶을 정도로 43억이었고 4분기 따지고 보면 실적이 별로 썩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닝 쇼크였네요.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그거는 앞서 우리가 그 차트 그 첫 번째 증거 3에서 봤던 것대로 그 앞에 것을 그대로 답습할 정도의 백그라운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증거 좀 볼게요. 앞서 그 세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에서 보신 대로 요걸 좀 잘 보시면 서울 반도체 수급 동향인데 저쪽에 맨 왼쪽에 화면 좀 보시면 저게 개인이에요. 개인만 잔뜩 사는 게 보입니다. 네. 외국인은 왜 저렇게 팔까라고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 때문에 판다고 보면 기관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인 반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현재 오늘 지금 얼마죠? 많이 올랐죠. 네, 오늘 10% 넘게 올라서 18,000원 정도 유가가 아까 그보다 조금 더 올랐다 좀 주춤하네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얘가 제시했던 가격 매력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는 일단 제한적인 반등을 노리는 투자로서는 접근하지만 실적의 백그라운드가 없이 이 종목을 덜렁 투자해서는 리스크가 있다. 다만 하락폭이 월봉상 커졌기 때문에 아주 올라갈 그 폭이 좀 잠깐은 남아 있으니까 뭐 관심은 갖되 이거는 뭐 석방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위험에다가 가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용학 대리님, 서울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쪽의 이슈나 또 반등을 줄 때는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제조업. 차라리 뭐 게임주나 이런 데 물려있는 게 낫지 이런 쪽에 물려있는 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서울반도체의 알리바이 어떤 증거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먼저 수급적인 자료는 전문가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약간 재고 자산 수익 좀 증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이후에 좀 급격하게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좀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이 잘 안 팔렸다는 거죠.
생산은 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 자산이 지금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런 재고 자산 비용 처리 일시 반영분으로 실적은 4분기에도 저점을 찍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또 미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다고 덤비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비슷한 예로 태양광 업종에서 OCI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더 안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2010년도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보다는 업황의 개선, 실적의 개선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위험과 체포로 시각이 나뉘어졌는데요. 서울반도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5,000원대, 이 만원대 중후반에서 바닥을 잡아 나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최근 석 달 동안 보여주고 있죠. 과연 바닥이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재고자산, 공급 과잉, 실적 부진. 따라서 서울반도체 저희는 검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잘생긴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증명한 체질 개선. 잘생겼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얼굴은 작더라고요. 얼굴은 분명히 작습니다. 얼굴 작은 남자 전 좀 싫어합니다. 그럼 잘생긴 거 아니네요. 얼굴은 작던데. 키스트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전망라는 연구원을 한 분 초대해서 저희 코너에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매니지먼트와 중국 콘텐츠 쪽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네네. 예, 증거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얼굴 잘생긴 건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네. 중국 매출이 지난해 24%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절대 수치하고 상대 수치는 사람 의미가 다르거든요. 절대 수치가 1% 증가됐는데 절대 금액이 한 1,000억이다 이러면은 그건 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지난해 24% 정도 그 증가됐는데 뭐가 증가됐냐면은 중국 내 비중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 비중이 증가됐다는 건 네. 이게 0% 아니고 20%도 0%로 나왔네. 이따 저 나갈 때 이해하세요. 0에서 24로 늘어난 게 아니라 20에서 24로 네. 늘어났는데 이 늘어났다는 건 아시는 대로 우리 시장에 드라마가 잘 돼서 중국으로 가서 입지가 강화됐잖아요. 강화되면서 다른 광고도 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 돈벌이가 됐단 말이죠. 이 키스타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 되는 어떤 그 이슈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흑자 전환된 게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주가는 탄력을 받게 돼 있는데 흑자 전환됐고 올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을 잘 봐보세요. 얘 말고도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컨텐츠 업종은 비교적 무게 중심이 실리는데 이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그냥 드라마 만들어서 수출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시장에서 한번 드라마가 돌잖아요. 인기를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인기 얻는 장소가 어딜까요? 반장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주가 차트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인기 얻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요? 아니, 왜 딴 얘기 하시고 그러세요?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인기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얻을 때 뭘 통해서 얻어요? TV 통해서 얻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 보셨어요? 모바일이나 TV로.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계속 보세요. 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인기를 얻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 인기 얻는 곳이 TV이면은 TV, 방송국, 지상파. 이쪽에 돈벌이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키스트라는 회사가 거기서 혼자 독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방송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는 과거 히스토리하고 최근 들어 과거의 이 지상파 방송의 주가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관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관도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걸로 돈 벌고 있는 모 방송국 주가 움직임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거래도 네. 되고. 네. 일단 결국 상관도가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러닝맨 때문에. 런닝맨하고 관련성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런닝맨에는 얼굴 작은 네. 사람 별로 안 나오던데 드라마 같은 거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증거 자료 잠깐 좀 볼게요. 예. 증거 자료를 보시면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키스트라고 하는 이 회사 요 두 번째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부터 이 키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 증거 자료를 그 하나밖에 안 드렸나? 아, 하나밖에 안 드렸구나.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방송국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미리 제출을 못 해드렸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네. 지금 주가예요. 네네. 엄청나게 오늘 올라가고. 거래량이 되게 그리고 이게 그 실렸어요. 캔들이 여러분 보시는 거랑 좀 다르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이게 뭐냐면 EQ 볼륨 차트라고 하는 건데 위아래 꼬리는 표시 안 합니다. 몸통으로 표시되는데 요런 시그널, 그러니까 몸통이 돼지처럼 빵빵하게 되는 요런 시그널이 네. 매수 시그널로 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 시그널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거래가 너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따라가서는 물릴 가능성이 있다. 실적은 네. 좋아지고 다 좋아지지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추경 매수는 아니고 일단은 조금 더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키스트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단기 고점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앞서서 하진우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어서 올해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편이거든요. 역시 밝다고 생각하시는지 키스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컨센서스가 계속 좀 실적 올라가는 것처럼 뭐 실적은 좀 그래도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조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생긴 그가 이제 김수현 그 배우 김수현 한 명만으로 벌어들인 CF 수익이 거의 1,000억대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대폭적으로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그 배우 김수현이 군입대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2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뭐 소닷컴, 뭐 플랫폼망을 이용해서 중국 시장 확대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 한다코리아 2대 주주가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좀 한국 상품 판매하는 뭐 역직구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업종 평균 PER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업종 PER이 대부분 좀 적정 가격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 지금 시총 2,400억 기준 올해 예상치 대비해서 한 PER이 한 24배 정도인데 SM이 17배 그리고 FNC엔터도 17배 뭐 YG엔터가 조금 한 25배 정도 이렇게 받는 걸 봤을 때는 뭐 지금 추세상으로 매수해서 뭐 단기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뭐 적정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위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스트 증거 수치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중국 매출 비중 2013년 0%에서 지난해 24%, 아까 자막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스트 다시 한번 수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 엔터 업종 중에서 사업 다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 YG 엔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키스트 역시도 그와 비슷한 PER로 평가를 받는 만큼 이 턴어라운드와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측면을 두 전문가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수하셨을 때 좀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물리실 수 있는 자칫 좀 우려가 되는데요. 따라서 키스트 충분히 올랐다는 관점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 용의자 세 번째, 대한유화입니다. 알리바이는 PBR이 낮은 종목을 주목할 시점이다. 상당히 시장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PBR이 뭐 0.3배, 0.4배. 제가 최근에 본 건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0.34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대한유화도 PBR이 낮은가 봐요.
매년 낮습니다. 이 종목은. 매년. 뭐 네. 작년에 높았다 올해 낮은 게 아니고 매년 그냥 0.5 전후. 뭐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대한유화가 PBR이 낮은 종목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PBR이 낮은 종목,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 쭉 훑어봤는데 다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사실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뭐를 제시했던 그 하나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복합적인 요인,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마지막 컨펌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가 네. 올라가는 건데 최근 들어 살짝 들어오긴 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그 PBR이 저 PBR이라는 그러한 매력으로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아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저 PBR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업황 개선이 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 PBR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게 없다면은 단순 저 PBR이면은 2달 전에도 저 PBR이었는데 그때는 왜 못 올라갔을까? 이렇게 한다면 또 앞뒤 문맥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일단 증거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재무제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대한유화의 저 PBR, 저쪽 아래 보면 저 PBR 있잖아요. PBR. 0.46, 0.7, 0.5, 0.59. 이렇게 해서 PBR은 계속 낮게 형성돼 있던 네. 종목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PBR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그 실적 부진했을 때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섰더라도 아직은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지표상에 나온 거고 두 번째 증거를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백그라운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쭉 해서 지금 내년까지 올해까지요. 올해 1분기까지 이 종목의 움직임을 쭉 표시해보는 관련되어 있는 합성수지 스프레드 추이인데요. 이 추이를 보게 되면은 합성수지 스프레드 추이에서 분명히 무게중심이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의 조건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주가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일봉 차트 하나만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주봉하고 월봉상 매물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매물 부담에 있는 시점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치고 나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당연히 거래가 증가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근데 지금 현재 거래가 급증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가 걸림돌이냐, 앞에 물량이 걸림돌이 되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호전된다는 것이 분명히 수치적으로 가능한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전고점 부담감은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이 종목은 유효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서서 오늘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일단 석방하는 종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화의 인상차기를 좀 더 알아볼게요. 뭐 하는 기업인가요? 유화업종이니까 네. 석유화학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 회복되면은 네. 중국 경기 회복되면 화학주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LG화학은 올라가는 게 더디게 올라가는데 대한유화는 중국 실적 호전. 중국이 지금 경제지표 아까 오전에 발표했었죠.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는 유화업종, 국내 기업들 중에서 네. 뭐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적이나 마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는 합성수지 스프레드고요.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대한유화 증거 제시해 주시죠. 네, 전 대한유화를 또 화학업종 내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 받는 종목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업황의 영향을 좀 적게 받고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PER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는 두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 한 14배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고, 대한유화가 한 7배 부근에서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정도밖에 받지 못했냐 이렇게 보면 그동안 좀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사용된 합성수지 사업부에만 이제 단일 사업부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화섬 원료 증설이나 BTX는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동안 좀 낮게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스프레드가 지금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가 하락하면서 제품 가격 10% 정도 하락했지만 뭐 주력 제품인 합성수지 스프레드 개선되면서 마진폭 개선이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 좀 가동하는 신규 가동 증설 분량이 한 19만 톤 정도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나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8만 5천 원 구간이 좀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서 상당히 좀 벽 또한 강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번 상승 추세에서는 좀 충분히 돌파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석방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한유화. 그동안 계속 화학업종 내에서 저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PER도 PBR도, 특히 PER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한 자릿수, 7배 내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단일 사업부에 좀 많이 의존했다는 측면이 저평가를 받게 했던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또 가동하는 신공장의 효과, 외형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진을 알 수 있는 스프레드 역시도 마진 개선의 그런 가능성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받쳐주는 저평가 기업. 이제 거래량과 수급만 맞춰준다면 컨펌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한유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용의자 가운데 대한유화 만장일치인가요? 석방이 됐고요. 키이스트가 위험으로 분류됐고 오늘 첫 번째 용의자 서울반도체는 검거됐습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전략은 있으신가요? 네, 대한유화 전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유화가 지금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에 치고 나가지 못할 거고 나가더라도 바로 덜커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짧게 우선 저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82,600원을 매수 가능 가격권대로 보고 매물대 치고 나가서 단번에 물량 소화가 안 될 게 제가 보기엔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87,000원 목표가로 보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설정해서 대한유화의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도 대한유화만 석방해 주셨죠? 그래서 뭐 저도 이 종목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8만 원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부근인 83,000원,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짧은 손절가를 두 분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이 대한유화의 펀더멘털과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들을 수급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지 계속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